딱 정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풀이 했던 거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질문했던 문제들 있지? 한 번 더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채워두세요. 자, 오늘 우리 해야 될 거는 부등식입니다. 와. 그래서 부등식의 뜻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줄게.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 잘 듣고 천천히 확인해봐. 알겠죠? 자, 일단 부등식이라는 녀석의 뜻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등호를 사용한 식입니다. 부등호를 사용한 식. 여기서 말하는 이 부등호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미 다 확인을 하고 넘어왔어요. 정수의 대소 비교를 하면서. 부등호 기억나죠? 네. 첫 번째 어떤 기호 있었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크다. 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고 앞에 걸 기준으로 잡고서 크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뒤에 거가 앞에 거보다 작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의상. 그래서 선생님 매번 수업할 때마다 달라지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또 뭐 있지? 반대, 작다. 얘가 크다면 얘는 작다가 되겠지? 그 다음 또 같다. 그 다음?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부등호들 5개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즉 이런 부등호들이 사용된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얘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렀지? 뭐라고 불렀지? 그렇지, 등호라고 불렀잖아. 맞죠? 그러면 결국 부등호라는 말은 한문이야, 한문. 무슨 뜻이냐? 부자가 아니다라는 뜻. 아니 불자. 확인? 그러니까 등호가 아닌 걸 사용해서 나타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등호를 사용한 식, 얘를 사용한 식은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이렇게 크게 4가지 기호에 대한 얘기들만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4가지 기호를 조금 더 알아보고 갈 겁니다. 배웠던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지. 예. 자, 얘 네. 뭐라고 읽는다고? 크다라고 읽는다 그랬지? 네. 그럼 얘는 작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크거나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읽으면 되겠지? 물론 반대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아까 얘기했었죠? 앞에가 기준이냐 뒤에가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자, 그러면 이 크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초과라고 하면 되겠죠? 작다는 미만. 크거나 같다? 오, 다 기억하네? 얘는? 그렇지. 자, 그럼 다시 이 초과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 있지? 대박. 뭐라 그랬어, 누나가? 에이, 작거나 같지 않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못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반대는 누굴까? 반대 없어요. 못생기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사람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분류할 때도 마찬가지야.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는 거지. 크다의 반대말은 뭐야?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크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작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지 않다. 확인됩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미만은? 그렇지, 크거나 같지 않다. 저기 요새 앉아있는 꼴도 그렇고 약간 건방져졌어. 중학교 간다라는 생각인지. 자, 이상은? 그렇지, 작으면 안 되겠지. 작지 않다. 이하는? 그렇지,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사용해서 이제부터 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3이 4보다 작습니다. 예. 부등식 맞을까? 네. 부등식 맞을까? 네. 맞아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으니까. 네. 맞죠? 근데 여기서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3은 4보다 이하다. 맞을까 아닐까? 부등식 맞을까 아닐까? 맞겠죠. 부등호 사용했으니까. 예. 맞죠? 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참이 되는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 참. 확인됐죠? 그럼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왜? 이 작거나 같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작아도 되지. 같아도 되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지. 네. 지금은 앞에 거와 뒤에 거보다 작아, 같아. 작은 거 만족하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얘도 참인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 3이 4보다 크다. 얘는 어때? 부등식 맞아? 네. 부등식 맞아. 부등으로 사용했으니까. 근데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즉 거짓인 부등식이라고 불러.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등호를 사용하기만 하면 부등식은 맞아. 네. 근데 걔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틀린 말은 부등식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부등식은 맞아. 틀린 말도. 단지 거짓말인 부등식이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미묘하게 알겠니? 확인돼요? 응.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접근을 해야 돼. 은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믿어도 돼? 부회장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나는 네. 아니다. 민엽이가 지금 몇 살이지? 민엽이 13살이지. 그러면 내 나이는 네. 민엽이의 나이의 예. 2배보다 예. 많다. 예. 이걸 부등식으로 만들어 볼 거야. 네. 그러면 내 나이가 여러분들 몇 살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모르니까 어떤 수가 되겠지? 그럼 식으로 쓰면은 x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내 나이 x가 민엽의 나이 14살이라며 2배 하면 몇 살이야? 28살 보다 많다라 그랬지? 그럼 이때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쓰면 될까? x라는 내 나이가 민엽의 나이 14살에 2배를 한 거보다 많아,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봐. 이렇게 생기네. 부등식이야? 아니야? 부등호 사용했으니까 부등식 맞지? 그럼 자 다시 물어보자.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선생님의 나이 제가 내 나이 알아? 참일까? 거짓일까? 참. 그거는 내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 나이가 만약에 28, 28살보다 많으면 예. 참이 되겠지. 네. 내 나이가 만약에 27살이었으면 거짓이 된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이렇게 참과 거짓이 달라지게 되겠지. 네. 확인됩니까? 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미지수가 지금 x지? 네.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예.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 이렇게 생긴 애들 보면서 그냥 이거 부등식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를 구분하게 시키겠어? 아니요.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1차 부등식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계산해서 x가 어떻게 나올지를 찾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딱 가지고 필수 문제 1번을 바로 볼 거야. 자, 필수 문제 1번을 보면은 부등식을 나타내서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지? 지금처럼 식 만드는 거를 똑같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자, 필수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어. 20보다 크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x의 2배 5를 더한 거 식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지?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5. 그럼 얘가 20이라는 숫자보다 어떻대? 작아요. 크면 안 되지? 그럼 어때야 돼? 작거나 같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등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활용할 때 식 방정식 계속 만들었었잖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등호만 붙이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부등호를 사용할 건데 부등호는 종류가 4개나 되지? 이것들을 잘 해석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걸 해석하는 게 생각보다 말이 꼬이면 어려워지거든? 그럼 분명히 여기 안에 말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 최소 3명은 보여.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팁을 줄게. 팁. 어떤 팁이냐면 꿀팁. 우리 영어 시간에 주어 배우지, 예. 네. 서술어 배우지, 예. 주어 서술어 어떤 건지 알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나는 어쩌고저쩌고 했어. 예.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야? 나 나지. 서술어는 했다. 했어. 요거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와우. 확인돼요? 그럼 보통 주어는 뭐라고 나오겠어? 뭐뭐는 뭐뭐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 x에다가 2배를 하고 5를 더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주어가 누가 돼? 2x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네. 확인됩니까? 예. 그랬을 때 이 주어가 20보다 어떻대? 작아요.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 그랬지? 크지 않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야. 네. 그럼 결국 이 주어가 크지 않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20보다 이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을 만드는데 판단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뭐랑 뭐만 찾아? 주어랑 서술어만 확인을 하고 부등호의 방향까지 맞추는 거야. 이해됐지? 네. 자, 그 내용 가지고 바로 두 번째 문제 봐. 주어가 누구겠어 그러면? 말로 설명해 볼래?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둘레 그래, 둘레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정삼각형의 둘레 뭐가 돼? 3x, 즉 3x는 어떻대? 서술어. 24cm보다 길다. 서술어, 그냥 길다. 맞죠? 그럼 길다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3x가 큰 거야. 누구보다? 24.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자, 그럼 다시 세 번째 주어 찾아봐. 누구야? 식으로 만들어 보자, 바로. 800x 800x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 500원짜리 젤리 두 개니까, 맞죠? 얘는 어떻대? 이상이라고 그랬지? 서술어 이상. 자, 그러면 누구보다 이상인지를 찾아야 되지? 이게 뭐야? 4000 그래,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그냥 바로 만들면 되는 거야. 확인됐니? 오늘 배운 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식 만들 때 주어랑 뭐만 찾으면 돼? 서술어만 찾으면 돼. 확인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찾으면서 문제식 만들어 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볼 거야. 필수 2번. 자, 필수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씩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예를 들면서 가볼게.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7-2x를 계산한 게 어떻다고 나왔어? 1보다 크다고 나왔지? 맞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네. 왜? x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맞지?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부등식이 참이 되는 x값을 찾아봐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길어 안 길어? 길어요. 길어요. 길지?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짧게 줄여서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얘기를 해.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부등식을 풀어 하면은 뭘 찾으라는 얘기야? 참이 되는 x값들을 찾아내세요 라는 얘기를 같은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부등식 푸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숫자 대입해야 돼. 자, 문제를 지금 봤더니 x가 무슨 수래? 자연수 자연수. 그럼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야? 1 1부터 대입하란 얘기야. 왜? 거짓말 같아? 아니 맞아, 진짜야. 자,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러면 계산한 게 어떻게 돼? 7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다 되는 거지? 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맞는 말. 그럼 자, 다음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7 마이너스 4는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그래, 맞는 말. 자, 그러면 x에다 3 대입해봐. 네. 그러면 7 마이너스 6은 1보다 크다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x에다 4는 대입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지금 계산한 결과들 보면 얘 5였지? 얘는 뭐야? 3이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는 게 보이지? 네. 그러면 굳이 다음 거 대입해서 확인해봐야 어차피 거짓말인 거 알잖아. 네. 그러니까 대입할 필요 없겠지? 네. 그럼 결국 만족하는 참이 되게 만드는 x값 누구야? 1하고 2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부등식의 x값 참이 되게 만드는 x는 네. 뭐랑 뭐라고 쓰면 돼? 1과 1하고 2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참이 되게 만드는 x값 찾는 게 뭐라고? 부등식을 푸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보이죠? 빨리 대입해봐.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참. 그럼 2를 대입했더니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그럼 3을 대입했더니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참. 4를 대입했더니 참이 돼요, 거짓이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3까지.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문제를 풀면서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도 확인을 해봤어. 어때? 할만하지? 아니야? 하나씩 대입해보는 거 안 할만해? 여기까지는. 응, 귀찮지 좀. 싸웁시다. 그치? 네. 많이 힘들잖아. 그치?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제 찾기 힘들어져. 뭐냐면 지금 이 필수 문제 2번에서는 x가 뭐라고 나왔어? 자연수라고 나왔지? 네. x가 근데 유리수라고 나왔어. 오. 그 순간 어떻게 돼? 2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거 다 대입해봐야 되지? 네. 그럼 귀찮아지겠어? 안 귀찮아지겠어? 귀찮아. 미쳐버리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 말고요. 부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경험들을 지금부터 떠올려 보는 거야. 어떤 경험을 떠올리냐면 여러분들이 방정식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방정식 푸는 법을 바로 배웠던 게 아니라 뭐부터 배웠었니? 양변에 어쩌고저쩌고. 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 방정식을 풀어냈었지? 네. 마찬가지야.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배우느냐? 부등식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배우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푸는,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두 번째 얘기가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야. 그러면 이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줄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등식의 성질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나죠? 그 등식의 성질과 똑같지는 않지만 매우 비슷합니다. 비슷해. 확인돼요? 자,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등식의 성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봐.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있었지?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말이었잖아. 근데 그걸 부등식으로 바꿔줘야 되지? 부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바꾸면 되겠지? 네. 맞아? 등식 대신 부등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똑같지는 않고 비슷할 거라 그랬지? 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지. 부등호. 그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바뀐다. 즉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다른 거 뭐 있었어?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랬지?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양변에 같은 수를 마찬가지로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뀝니다. 확인됩니까? 네. 그럼 실제로 우리는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 거야. 네. 자, 3은 예. 4보다 예. 작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 우리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안 바뀐다 그랬지? 네. 얼마 더해볼까? 1. 그래, 1을 더하자. 그러면 3에다 1 더하면 뭐가 돼? 4. 4가 4에다 1 더하면 5. 5보다 작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맞는 말. 맞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온다라는 얘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럼 다시 3은 4보다 작다 돼 있었지? 네. 이번엔 빼보자. 누구 뺄까? 3. 아니, 7을 뺄 건데. 1. 5. 확인돼요? 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계산하면 마이너스 4. 자, 둘 중에 누가 커? 마이너스 3. 그래. 마찬가지로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대로지? 네. 다시 말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은 안 바뀐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야. 확인됐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전히 3은 4보다 작다. 보이지? 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볼 거야. 예. 누굴 곱해볼까? 마이너스 2. 그래, 2를 곱하자. 그러면 얼마가 되지? 6은 8보다 8보다 작은 게 맞는 말이지? 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자, 그럼 다시 봐. 여기다 바로 이어가자. 6하고 8 나왔지? 나누기 2를 할 거야. 아, 3을 할 거야. 3. 그러면 얼마 돼? 2는 2가 되고 여기는 8. 누가 더 큰 수야? 3분의 8. 더 크지? 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대로란 얘기야. 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다시 3은 4보다 작다라고 원래 나와 있었지? 네. 아무거나 곱해도 되는 거잖아. 네. 0을 곱할 거야. 네. 네. 그럼 얼마 돼? 0. 0. 얼마 돼? 0. 어? 이거야? 아니요. 같은 거지? 네. 부등호가 바뀌어버렸지? 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막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0은 일단 곱하면 안 되는 거 확인한 거야, 맞지? 네. 자, 그럼 다시 다시 이렇게 돼 있지? 네.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볼 거야. 네. 네. 자,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8. 누가 더 커? 마이너스 마이너스 6. 6. 어? 오 마이 갓.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갑자기 부등호가 바뀌었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지. 네.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지. 네. 네.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아무 숫자나 마구잡이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네. 즉 다시 말하면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뀔 거야. 네. 네. 그치? 네. 근데 세 번째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어떻게 됐었니 지금? 부호가 반대. 부등호가 반대로. 반대로 바뀌었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잘 들어. 예. 부등호의 예. 방향이 예. 반대로 예. 바뀐다라고 하세요. 와. 누가 바뀌는 거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일로 돌아갈 거야. 네. 네. 크다의 반대말은 뭐야? 작거나 같다. 그래. 크다를 반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반대라고 해버리게 되면 얘의 반대말은 얘지. 네. 근데 우리 지금 봤더니 어때?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만 반대로 뒤집혔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확인됐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1, 2번은 사실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은 얘기잖아. 맞지? 네. 누가 하나 새롭게 추가된 거야? 쌍. 요 얘기. 누구?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라는 요 내용만 추가가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돼. 아. 확인됩니까? 네. 반드시 기억해놔라. 마침 여러분들 책 51쪽을 보면 부등식의 성질 3번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아예 이렇게 색칠돼 있지? 네. 거기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놔. 잘 기억해야 돼. 확인됐습니까? 그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해볼 건데 방금 전에 숫자로 해서 우리가 막 대입하고 비교했더니 사실 되게 쉽지? 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51쪽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 네.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줄 거야. A가 B보다 작아. 예. 네. 이게 참이야. 네. 네. 확인돼요? 네.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4랑 예. B 플러스 4 중에 누가 더 큰지 찾으래. 네. 네. 어떻게 하면 돼? 누가 더 큰 거야? B 플러스 4가 더 크죠. B 플러스 4가 더 커? 이유는?
원래 더 원래 더 컸으니까. 컸어. 그래 원래 있던 거에서 같은 수를 더했지. 네. 같은 수 더하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더 큰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 A-7이랑 B-7을 했어.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 A-5로 해보자. B-5하고. 네. 그러면 같은 수를 뺀 거지? 네. 그럼 바뀌어 안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 안 바뀐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3분의 2a에다가 플러스 5 다시 3분의 2b에다가 플러스 5라고 했어. 자 이번에 숫자가 어떻게 된 거야? a랑 b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3분의 2. 3분의 2를 곱하고 5를 더했지? 네. 야 사실 더하고 빼는 거는 부등호의 방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네. 근데 곱하거나 나눌 때만 영향이 있는 거지? 네. 특히나 어떨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근데 3분의 2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 그럼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죠. 곱해도 안 바뀌고 더해도 안 바뀌니까 있는 그대로 원래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겠지. 확인됩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효림이 놓친 것 같은데. 괜찮아? 자 그럼 한 번 더.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 5분의 2a에다가 플러스 3. 여기도 5분의 2b에다가 플러스 3이야. 자 앞에 거 뒤에 거 누가 더 크겠어? 뒤에 거. 그래 당연히 뒤에 거겠지. 이유는 양수 곱했고 양수 더했으니까 안 바뀌겠지. 네.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7a 플러스 1이지. 다시 마이너스 7b 플러스 1이야. 자 이번에는 뭐 한 거야? 마이너스 7 곱했고 1 더했지. 마이너스 7을 곱하는 순간 방향은 어떻게 돼?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지. 그럼 1을 더하면 그대로잖아. 즉 바뀐 그대로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여기서 그럼 또 헷갈리는 인간들 분명히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7 곱했는데 바뀌었잖아요. 1 더하니까 그대로라며요. 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너 그 생각했잖아. 안 했어? 바뀐 상태 그대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니네 필수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야. 아, 확인돼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사실 이게 이해가 되면 51쪽은 너무 쉬워.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기호로 바뀌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거. 이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럼 해보는 김에 필수 문제 4번도 같이 한번 보자. 자, 필수 4번. 아, 변태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니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뭘? 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 그래? 아니요. 아, 방금 그러셨어요? 너 그래? 아니 방금 그러셨어요. 아니잖아. 방금. 자, x가 3보다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네. 선생님이 지금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들 나와 있었던 식은 원래는 이렇게 써져 있지.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지금 바꿔서 썼지. 네.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차피 x가 3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지금처럼 바꿔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야. 같은 의미로 통하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밑에 있는 걸로 적어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보자. 첫 번째, x 플러스 4가 어떤 범위를 가지는지 시계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원래 있던 x가 x 플러스 4가 되고 싶어. 양변에 뭐 하면 돼? 아, 4를 더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다 4 더하면 3에도 4를 더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얼마 돼? 7. 그러면 x가 7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요. 아니, x 플러스 4가 7보다 크다가 돼야지. 맞습니까? 네. 응, 이렇게 부등식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x 플러스 4를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원래 있던 x가 3보다 큰 상태인데 이 x가 x 플러스 4가 되고 싶어. 네. 맞아? 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똑같은 숫자 4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4를 더해. 그럼 7이 된 거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그대로. 그럼 얘가 1번의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솔직히. 돼요? 그럼 자,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구의 범위 찾으래? x-2의 범위 찾으라 그랬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x에서 처음 있던 식에서 뭐 하면 돼? 2를 빼면 되지. 그럼 여기도 2를 빼면 되지. 네. 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럼 뺀 결과 1, 뺀 결과 x-2가
이렇게 부등호까지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럼 이해되니? 자, 그럼 세 번째 거 볼까?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x가 된 거지. 네. 그럼 x가 뭘로 변했어? 마이너스 2x로 변했지? 네. 그러면 양변에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2를 곱했지?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쓰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엔? 10x-3이지? 그러면 x가 10x-3이 되고 싶어. 뭐부터 해야 돼? 10을 곱하고 3을 빼면 되죠? 네. 맞아요? 네. 그럼 자, 10x-3 만들었어. 그럼 여기 있는 3에도 똑같이 뭐 하면 돼? 10을 곱하고 3을 빼면 되지? 네. 얼마야? 27. 그래. 그러면 10을 곱했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3을 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거야. 어때? 어려워? 쉬워? 할만하지? 네. 이게 오늘 이 필수 문제 4번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페이지가 진짜로 어려운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유형편에서 필수형 3번하고 4번 어려울 거라 그랬지? 네. 필수형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필수 문제 4번하고 똑같은 문제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할만하다고 느껴지면 사실 오늘 숙제는 어려운 부분은 크게 없을 거다. 여기까지 확인됐니? 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한번 더 받자고. 자, 오늘 얘기한 거는 부등식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부등식이 뭔지 구분하는 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부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하고 매우 비슷한데 요거 세 번째 거 하나 추가된 거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 없어요.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네. 사춘기냐? 표정이 영 반항스러운 표정이라서. 자, 그러면 숙제 오늘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네. 개념편 어디까지지? 그냥 53쪽까지. 52쪽까지. 너 생각까지 해라. 개념편 52쪽까지. 할 때 필수 문제들 있지? 네. 필수 문제들도 다시 한번 꼭 해봐. 네. 같이 푼 것도. 그 다음에 유형편은 44쪽에 18번까지. 확인되셨죠? 네. 요렇게까지 해올 거니까 열심히 숙제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